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먼저 던지겠습니다. 요즘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의사로서 오늘 당신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습관은 휴식이 아니라 아주 느린 자살에 가깝습니다. 병원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쉬고 계셨다. 밖에 잘 안 나가셨다. 아무 사고도 없었다.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못 알아보고 말을 잃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응급실로 실려옵니다. 가족들은 울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요. 왜 이러신 거죠? 바로 멀쩡함이 함정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아플 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조용할 때 무너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당신을 더 이상 쓸 필요 없는 존재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근육은 버려지고 느려진 혈액은 뇌를 외면하며 자극 없는 뇌는 스스로 기능을 줄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반어발의 과정에는 통증도 경고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쓰러지기 전날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괜찮아. 이 영상은 겁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숨기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지나치면 20년이 병원 침대 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미 말이 조금이라도 가슴에 걸린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러 두십시오. 이건 채널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보내는 첫 번째 생존 신호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편하게 쉰다는 생각 하나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의 당신과 가장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다면 지금부터는 특히 집중해야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그냥 조용히 살다 가면 되지. 아무 사고 없이 하루 지나가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이 말들은 겸손도 아니고 체념도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말은 몸과 뇌가 보내는 마지막 항복 선언에 가깝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말을 가장 자주 하는 분들은 겉으로 보기엔 문제없어 보이는 분들입니다. 혈압도 그럭저럭, 당뇨도 약으로 조절되고 큰 병원 신세를 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노년의 몸은 문제 생긴 다음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변화가 없을 때 가장 빠르게 무너집니다. 젊을 때는 몸이 불편하면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근육이 쓰이면 단단해지고 안 쓰면 금세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은 훨씬 조용해집니다. 쓰지 않아도 아픈 데가 생길 수밖에 없고 쓸데없이 아프다는 걸 모르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조용해집니다. 쓰지 않아도 아프지 않고 굳어가도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문제를 느낄 즈음이면 이미 회복선 아래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건 편안함이 아니라 에너지 고갈입니다. 몸을 움직일 힘도, 뇌를 자극할 여유도 서서히 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를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라며 정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유지하지 않습니다. 움직육은 필요 없는 조직으로 분류되고 자극받지 않는 뇌 영역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시스템 정리 과정입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능적 퇴행. 즉, 아파서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기 때문에
기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력해 반문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바로 쓰러지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대부분은 아무 일 없이 몇 달, 몇 년을 버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계기로 무너집니다. 감기 한 번, 이틀간의 식사 부진, 잠깐의 탈수. 젊을 때라면 아무 일도 아니었을 사건이 노년의 몸에서는 도미노처럼 연쇄 붕괴를 일으킵니다. 특히 무입니다. 몸은 조금씩 약해져도 참고 버티지만 뇌는 어느 순간 한계선을 넘으면 급격히 무너집니다. 기억이 흐려지고 판단이 느려지고 현실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어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동안 조용히 쌓여왔을 뿐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말이 있어. 그때 조금만 더 움직일 걸. 사람 만나는 걸 귀찮아하지 말 걸. 그냥 쉬는 게 좋은 줄만 알았어요. 개옵니다. 왜냐하면 몸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삶이 오히려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다릅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 혹시 나도 그런 상태는 아닐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되어 한 어르신이 왜 이 아무것도 안 함이라는 선택 때문에 단숨에 생사의 갈림길로 밀려났는지, 그리고 병이 아닌 생활 방식 하나가 어떻게 뇌를 멈추게 만들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가만히 쉬는 것을 다시는 같은 의미로 보지 않게 될 겁니다. 이제 제가 절대 잊지 못하는 한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병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모범적으로 살아온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새벽 응급실로 78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실려왔습니다. 가조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어제까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쉬고 계셨습니다.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의료진에게 매우 익숙한 신호입니다.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어르신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현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고 질문에는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허공을 향해 손을 뻗고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선망 상태, 즉 뇌가 현실과 꿈의 경계를 잃은 매우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치매 온 건가요?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못 돌아오는 건가요? 저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태는 뇌출혈, 뇌경색, 심각한 감염 혹은 말기 탈수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즉시 모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상하리만큼 깨끗했습니다. 뇌출혈도 없었고 뇌경색도 아니었습니다. 종양도 없었고 감염 수치도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MRI와 CT 어디에도 원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답을 직감했습니다. 그리 답은 늘 그렇듯 병이 아니라 생활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차분히 물었습니다. 요즘 어르신 하루 일과가 어떠셨나요? 며느리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거의 방에서만 지내셨어요. 자식 패 끼치기 싫다고 혼자 계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책 읽고 TV 보고 거의 하루 종일 앉아 계셨어요. 물 드시는 것도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잘 안 드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어르신의 몸은 병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서 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움벅지와 종아리 근육은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혈액을 심장과 뇌로 끌어올리는 펌프입니다. 이 펌프가 멈추자 피는 다리에 고였고 점점 끈적해졌습니다. 물까지 부족해지자 혈액은 더 느려졌습니다. 마치 흐르지 않는 강물이 썩듯이 고인 피는
산소를 실어 나르지 못했고 뇌는 만성적인 산소 부족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금은 정상 상황이 아니다.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그 결과가 바로 선망입니다. 치매가 아닙니다. 뇌가 버티기 위해 임시로 스위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낮게 안 나가시는 걸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장면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도 없고 큰 증상도 없습니다. 어제까지 스스로 밥 먹고 TV 보던 사람이 자기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갑작작이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수년간 쌓인 결과가 한순간에 드러났을 뿐입니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도 높은 재활과 생활 습관 교정으로 서서히 현실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르신이 제 손을 붙잡고 했던 말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게 이렇게 위험한 건 줄은 몰랐었습니다. 이 말은 후회였고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다음 이에서는 이 어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간 은희 저번째 습관, 그리고 그것을 단 하나의 행동으로 되돌린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의 무너뜨린 원인은 뇌출혈도, 암도, 심장병도 아니었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무서운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특별한 병이 없다. 이 말은 안심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병이 없는데 쓰러졌다는 것은 몸 전체의 기본 기능이 동시에 꺼지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를 다시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혈압은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었고 심장 초음파도 치명적인 이상은 없었습니다. 혈액 수치 역시 정상 범위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몰탑의 수치가 정상 하한선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무너질 수 있는 상태. 마치 바람 한 번에 쓰러질 준비가 된 낡은 담장과 같습니다. 가다발 무너진 것은 근육이었습니다. 어르신의 허벅지를 만졌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탄력이 없었습니다. 근육이 아니라 힘을 잃은 조직에 가까웠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걷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입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을 위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엔진은 멈춥니다. 멈춘 엔진은 녹슬고 녹슨 엔진은 다시 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피는 중력에 따라 다리로 내려가 고입니다. 고인 피는 점점 끈적해지고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뇌는 만성적인 저산소 상태에 빠집니다. 뇌는 참을성이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산소서가 부족해지면 즉시 기능을 줄입니다. 판단, 현실 인식부터 차례로 꺼집니다. 그 결과가 바로 어르신이 겪었던 혼란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요인이 겹쳤습니다. 탈수입니다. 많은 알합니다. 목이 안 마른데 굳이 물을 왜 마셔요? 하지만 이 말은 이미 몸의 경보장치가 고장났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중추는 둔해집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해도 뇌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모르는 사이에 피를 꿀처럼 끈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어르신의 혈액은 실제로 매우 농축된 상태였습니다. 피가 느리게 흐르니 산소는 뇌에 도착하지 못했고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현실과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이 말자는 고통 없이 진행됩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위험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냥 방에서 조용히 계셨어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 조용함 속에서 몸은 서서히 셧다운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화의 필연이 아닙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선택, 마시지 않는 선택, 자극을 피하는 선택이 몸없이 무너뜨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붕괴를 멈춰 세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첫 번째 행동, 30분마다 2분의 의미를 의학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어떻게 죽음의 방향을 생존의 방향으로 바꿔놓는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불편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운동 안 해도 별 탈 없었어. 집에만 있어도 문제 없던데? 의학적이면 이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폭풍전야입니다. 몸은 망가질 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근육이 줄어들고 그 다음 혈액 흐름이 느려지고 마지막으로 뇌가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동시에 그리고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착각합니다. 아직 쓰러지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 회복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느려집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섬뜩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단순히 움직이지 않아서 생긴 근감소증 환자가 밀리생지입니다. 이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요양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몇 배나 높고 사망 위험 역시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숫자들이 더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663을 대부분이 소증 상태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통증을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지 허리가 헐렁해져도 살이 빠졌나 보다 하고 넘깁니다. 계단이 힘들어져도 나이 탓이지 하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감기 몸살로 며칠 누워 있거나 식사를 제대로 못한 날이 이어지면 디엄은 무너집니다. 특히 무머 무서운 점은 한 번에 만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걷지 않게 되고 걷지 않으니 더 약해지고 활동이 줄어들면서 식욕도 떨어집니다.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고 그 결과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몸은 스스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때부터는 작은 사건도 치명적입니다. 가벼운 탈수, 하루 이틀의 수면 부족, 잠깐의 외출 후 피로. 이런 사소한 일들이 입원과 장기 침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침대에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조금만 더 조심할 걸. 그때 그냥 나가서 걸을 걸. 하지만 그 후에는 항상 늦게 찾아옵니다. 지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쓰러진 다음이 아니라 무너지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폭풍을 멈추는 가장 단순한 행동, 운동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30분마다 단 2분이 어떻게 생존의 분기점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운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을 다시 사용 중으로 돌려놓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그 정도로 효과가 있겠어? 하고 넘기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사소함이 어르신을 다시 살린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걷기 운동도 아닙니다. 운동복도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방 안을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해야 할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질병 위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장시간 앉아있는 좌식 생활을 흡연, 고혈압, 고혈당과 나란히 주요 사망 위험 요인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상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 조기 사망 위험이 40% 가까이 증가합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 기준을 너무 쉽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아침어나 식사하고 앉습니다. 신문 보며 앉고, 티 보며 앉고, 전화 통화하며 앉고, 잠들기 전까지 거의 같은 자세입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동안 다리 근육은 완전히 일을 멈춥니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는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펌프입니다. 이 펌프가 멈추면 피는 다리 쪽에 고입니다.
고이 만들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혈전이 뇌로 가면 뇌경색,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입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위험은 완벽한 운동으로만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3분씩만 일어나 움직여도 혈류 속도가 다시 정상에 가깝게 회복됩니다. 팔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혈관은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하루에 10번만 반복해도 운동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비 오는 날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발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귀찮아요. TV 보다가 일어나는 게 제일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찮아도 하셔야 합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휴대폰에 알람을 맞추게 했습니다. 30분 간격으로 울리게 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조건반사처럼 일어나게 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어르신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신기하게 몸이 덜 굳어요. 앉아있다가도 다리가 덜 저려요. 이게 바로기 돌고 근육이 아직 쓸모 있다는 신호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중요한 점은 라는 사실입니다. 묵육만 살리는 게 안위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고 모해로 가는 혈류가 유지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보다 짧게라도 자주 움직일 때 현기증, 멍함, 졸림이 줄어듭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작동두로 바꾸는 스위치가 됩니다. 다음 예서는 스위치를 확실히 유지해주는 두 번째 핵심 요소, 제일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노년의 단백질 부족이 근육만이 아니라 뇌와 생존율까지 좌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데서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나는 많이 안 먹어도 괜찮아. 고기 먹으면 소화가 안 돼. 나이 들면 적게 먹는 게 건강한 거 아니야? 이 생각 아주 위험합니다. 노년기에는 적게 먹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먹지 못해서 먼저 무너집니다. 단백질은 선택이 아닙니다. 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단백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나부를 때보다 흡수율이 떨어지고 근육으로 가는 비율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먹으면 실제로는 만성 결핍 상태가 됩니다. 연구를 보면 10대 이후에는 근육이 10년에 걸쳐 서서히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하면 몇 년 안에 눈에 띄게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감기 몸살로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근육량의 10%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자연 노화로 10년 동안 빠질 양입니다. 노년의 몸은 회복 속도가 감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내 다리를 처음 만졌을 때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피부 아래에서 버텨줘야 할 탄력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 말라버린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저장고입니다. 에너지를 저장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몸이 아플 때 버틸 여력을 만들어줍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먹은 음식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습니다. 그 결과 혈당이 오르고 당뇨 위험이 커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육은 뇌를 보호합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뇌세포를 손상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아보막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부족은 힘만 잃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억력과 판단력까지 위협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기준은 단순합니다. 체중 킬로그당 단백질 두저가죠 1g요. 체중 킬로그당 단백질 두적으로 꼬대십니다. 사자며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지중보대, 추정후 추가 먹어야도. 그중저기만 사자멸 보보마는 본잡렸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기중보주면 단백질 부족도 주저를 줍니다. 행공이어 먹어도 내어전합니다. 그중거툰잡니다. 우리 보중 최고 몇 개 붕어도 더접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1kg당 단백질 1.2g.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72g입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 삶은 계란 2개. 점심,
생선 한 토막, 저녁, 두부 반모 또는 부드러운 고기 조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밥과 김치만 있는 식사는 이제 더 이상 가벼운 식사가 아닙니다. 위험한 식사입니다. 고기 먹으면 더부룩해요. 이 말도 자주 듣습니다. 그렇다면 형태를 바꾸면 됩니다. 찜, 조림, 다진 고기, 계란찜, 두부.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은 많습니다. 먹느냐, 안 먹느냐입니다. 이 어르신도 처음에는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를 늘리자 영양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조금씩 돌아왔고 안절하는 동작이 수월해졌습니다. 몸은 단백질을 아직 살 가치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부터 근육을 다시 붙잡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이야기에서는 이 근육과 혈액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또 하나의 함정, 물 부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왜 목이 마를 때 마시면 늦은지, 그리고 어떻게 마셔야 뇌와 혈관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치명적인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문제를 문제라고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이 안 마른데요?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요. 물 많이 마시면 밤에 잠을 설쳐요. 이 말들 전부 익숙합니다. 그리고 전부 위험 신호입니다. 모년의 몸에서 갈증은 더 이상 믿을 만한 기준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몸속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뇌가 즉시 마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경보장치가 둔해집니다. 즉, 미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어르신이 응급실에 왔을 때 혈액 검사를 보고 의료진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혈액이 매우 농축돼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점도가 높은 상태, 쉽게 말해 피가 꿀처럼 끈적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잘 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흐르다 보니 산소를 실어 나르지 못합니다. 특히 뇌는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어지럼증, 멍함, 만성피로, 그리고 이유 없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증상. 이 중 절반 이상은 심각한 탈수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이 부족해서 뇌가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조답은 간단합니다. 느낌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잔, 30분 전 한 잔, 오후 3시쯤 한 잔, 저녁 식사 전 한 잔. 일어제를 정해놓고 마셔야 합니다. 하루 6, 7, 8잔이 기본입니다. 그럼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집중해서 마시고 저녁 시 이후에는 양을 줄이십시오. 이렇게 하면 수분 공급과 수면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윤활유이자 연료입니다. 피를 흐르게 하고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뇌를 현실에 붙잡아둡니다. 이 어르신도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졌고 앉아있을 때의 멍함이 줄어들었습니다. 물 한 잔이 생명을 살린다는 말 아닙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몸큼이나 쉽게 무너지는 뇌와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매 위험이 커지는지, 그리고 단 하나의 선택이 뇌로 다시 깨우는 방법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의 이야기만 했지만 더 빨리 무너지는 것은 뇌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붕괴는 병보다 먼저 사람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수가 너무 줄었어요. 시카시 사람 만나는 걸 피하세요.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세요. 이 변화는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뇌가 자극을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가대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표정을 읽고 목소리를 듣고 상대의 반응에 맞춰 말을 고르면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사람 만나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친구는 하나둘 떠나고 외출은 귀찮아지고 귀가 어두워지면 대화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이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 안에만 계셨던 이유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잘 안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 자꾸 대묻게 되고 그게 미안하고 창피해집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그냥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뇌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고립은 뇌를 빠르게 늙게 만드는 독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긴 노인은 치매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 위험은 흡연이나 비만 못지 않습니다. 연구에서는 고독이 하루에 담배 여러 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위험도를 가진다고 평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뇌는 사람이면 쓸 이유가 줄어듭니다. 듣기, 이해하기, 반응하기 같은 기능이 하나씩 줄어듭니다. 특히 난청을 방치하면 외부 자극이 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뇌는 이 회로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이지 기능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기원단이 느려지고 현실 감각이 약해집니다. 이 어르신에게 제가 가장 강하게 권한 것이 있습니다. 보청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셨습니다. 시끄럽기만 해요. 불편해요. 위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다시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표정이었습니다. 가자 웃음이 돌아왔고 하루가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키우는 기계가 아닙니다. 뇌로 가는 통로를 다시 여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통로가 열리면 는 다시 살아 움직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이야기를 나누는 것, 별것 아닌 수다조차 뇌에게는 최고의 재활입니다. 다이아기에서는 이렇게 깨어난 뇌를 다시 굳지 않게 만드는 방법, 일부러 뇌를 괴롭히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함을 버릴 때 뇌는 다시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5번째이자 많은 가장 의아해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뇌를 편하게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대그불이 생각합니다. 머리 쓰는 건 젊은 사람들 몫이지. 이 나이에 괜히 복잡한 거 하면 피곤해. 숙한 게 제일 편하고 좋아. 하지만 뇌는 편하는 기관입니다. 뇌과학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뇌는 죽을 때까지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다시 연결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자극이 사라지면 이미 있던 연결도 끊어집니다. 이 어르신의 하루는 수년 동안 거의 복사본처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프로그램을 보셨습니다. 뇌 입장에서 보면 해야 할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뇌는 점점 일 안 해도 되는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치매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너무 익숙한 하루 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르신에게 일부러 불편한 숙제를 드렸습니다. 매실 다니던 산책로 대신 낯선 길로 걷기.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양치하거나 밥 먹기. 스마트폰으로 소리를 영상 통화 거는 법 배우기. 처음에는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헷갈려서 머리가 아파요. 괜히 스트레스 받아요. 하지만 바로 그 반응이 뇌가 깨어난다는 증거입니다. 낯선 길을 가면 뇌는 방향을 찾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안 쓰던 손을 쓰면 반대쪽 뇌가 활성화됩니다. 서울 기능을 배우면 신경회로가 다시 연결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배움과 도전을 꾸준히 이어가는 노인은 뇌 속에 인지 예비력이라는 MSM 비상 배터리를 만들어 둡니다. 입치매와 관련된 변화가 있어도 증상이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같은 나이여도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급격히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뇌는 게으른 주인을 가장 싫어합니다. 아무 일도 안 시키면 스스로 일을 줄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괴롭히면 놀랍도록 오래 버텨줍니다. 이 어르신도 처음은만 새로운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 10분이 쌓여 머리가 맑아졌고 현실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5가지 핵심 습관을 하루 일과 속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냈는지 기적을 만든 24시간 루틴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대로 옮길 수 있도록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이걸 다 하려면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어르신의 기적은 HDMI 기적은 하루의 구조가 아니라 하루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침은 단순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 옆에 준비해둔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밤새 끈적 피르는 밥에 국만 드셨다면 아침 식사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이다. 삶은 계란 2개 또는 부드러운 두부.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빠지지 않게가 핵심입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밖으로 나갑니다. 이때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골목을 바꾸고 횡단보도를 하나 더 건너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뇌가 길을 찾게 만듭니다. 오전과 오후의 중심은 알람입니다. 휴대폰에 맞춰둔 30분 알람이 울리면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조건 반사처럼 일어납니다. 2분간 제자리 걸음. 그것뿐입니다. 이 짧은 움직임이 하루 종인 상태로 유지합니다. 점심 무렵에는 사람을 만납니다.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짧은 만남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말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오후 시간은 배움의 시간입니다. 뇌를 깨웁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보내기, 영상 통화, 가사 받아쓰기.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헷갈리면 그게 바로 효과입니다. 물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시간 맞춰 마십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숙제입니다. 저녁은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단백질은 유지하되 수분은 줄입니다. 밤기기 위한 전략입니다. 잠들기 전 아재에 앉아 다리 들어 올리기 10번. 근육과 뇌에 오늘도 잘 썼다는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산 지 한 달이 지나자 어르신은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3달이 지나자 혼자 병원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 변화는 기적이 아닙니다. 구조의 결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3가지 질문, 무릎이 아픈 경우, 화장실이 걱정되는 경우, 단백질이 부담되는 경우를 하나씩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당밥에 무겁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순간만큼은 숨을 고르고 조용히 자신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고 몸이 무겁지 않게 침대에서 일어나는 모습. 2발로 바닥을 딛고 천천히 하지만 안정적으로 걷는 자신. 누군가의 부축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을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고 줄이고 내려놓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의 진료 끝에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70대는 끝이 아니라 2번째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물론 젊을 때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너질 이유도 없습니다. 몸은 여전히 반응하고 뇌는 아직 배우고 당신의 하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설계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약 10분마다 일어나는 것, 대체를 빠뜨리지 않는 것, 조금 귀찮게 하는 것, 사람을 만나고 뇌를 귀찮게 하는 것. 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아직 살고 싶다. 아직 쓰일 가치가 있다. 이 어르신은 지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귀찮고 가끔은 빠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 오늘 못했으면 내일 다시 합니다. 사흘하다 하루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노년의 꾸준함입니다. 당신도 오늘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30분마다 한 번 일어나는 것. 그것만 해도 당신의 몸은 서익해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 뒤, 지금 이 날짜에 당신은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 침대가 아니라 익숙한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손주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는 오늘의 이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구독 버튼을 눌러두세요. 알림을 켜두세요. 이건 채널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어떻든 십시오. 그 움직임 하나가 달립니다. 인생을 두 번째